안녕하세요. 마석고등학교에서 연구부장 하고 있는 박혜진입니다. 1년 동안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질문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강연문을 보면서 질문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짧게 공유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연문의 일부분입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질문 사이의 긴장과 내적 투쟁이 내 글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작가님이 이처럼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하는 학교가 뭐지? 우리 학교에 필요할까? 대입이 중요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할까? 이것이 질문하는 학교를 처음 만난 우리 학교의 질문이고 반응이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주목한 것은 깊이 있는 수업, 사유하는 학생이라는 질문하는 학교의 모토였습니다. 수업의 깊이를 더함으로써 사유하는 능력, 탐구력을 기른다.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인 우리 학교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교육 공동체가 합의를 했고 TF팀이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학교에 가장 적합한 과제를 선택하고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호기심과 질문이 살아있는 환경 속에서 S. 연구와 토론이 일상이 되어 K.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에스크 프로젝트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보시는 세 가지 과제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난 2월에 신학년 대비 전교사 워크숍 기간에 전체 선생님들께 공유를 하였고요. 왼쪽 사진은 그 2월 워크숍 기간에 정은식 선생님 모시고 질문 중심의 수업평가 역량을 주제로 연수를 다 같이 듣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7월에 김요석 선생님 모시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 사례 나눔을 주제로 전체 연수를 듣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질문이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질문과 토론이 중심이 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1학기 말에 일주일 동안 학교 자율과정 운영을 하면서 질문이 있는 학교 자율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이 참여를 하였고요. 아이들은 자신의 그 진로와 관련된 탐구 주제를 중심으로 학급에서 유닛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닛별로 탐구 주제를 설정했고요. 일주일 동안 탐구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탐구 주제와 관련된 개념적 질문 또는 논쟁적 질문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이때 아이들에게 배분된 활동지인데요. 이 활동지에는 보다 나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질문을 분석하고 생성하는 방법 등에 관한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지만으로는 단순 질문이 아니라 개념적 질문이나 논쟁적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려워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내를 위해서 저희 학교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기 위한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율과정 첫 시간에 이 영상을 먼저 소개했고요. 아이들이 그 탐구의 방향성을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영상을 공유하기에는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마석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이 탐구 과정을 끝내고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도성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었고요. 이 주도성을 토대로 질문과 함께하는 내가 여는 꿈교실을 연계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질문과 함께하는 내가 여는 꿈교실은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강의 준비를 스스로 하고 또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그 자존감과 효능감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율과정 주간에 질문 페스티벌도 함께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님, 교사들에게 암 또는 삶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받아서 학교 게시판 곳곳에 게시하였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답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는 우수한 질문과 답안을 아이들과 함께 선정해 보면서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페스티벌 기간에 학생 대상의 특강을 또 열었습니다. 생성형 AI에게 질문하는 방법이라는 특강을 열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학교 자율과정이 끝나고 올해 우리 학교의 자율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별로 먼저 학년부에서 평가회를 갖는 모습이고요. 이때 나온 결과를 전체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이때 공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질문이 있는 학교 자율과정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선정한 그 탐구 주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즉 탐구 목적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질문 능력과 탐구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물리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하는 학교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했고요. 보시는 사진은 캔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궁금해요 학급 게시판을 각 학급별로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이 있는 창체 활동이라든지 일상에서 질문 찾기, 또 학급별 규칙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IB 관심학교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B 교육과 질문을 연계한 IB 교육 질문을 만나다라는 교내 교사 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연구회를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질문 중심 프로그램 아니면 질문으로 소통하는 창구에 관한 논의들을 끊임없이 했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찾아가야 될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사의 선생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 주셔서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운영 과제인 질문하는 방법 배우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 강연을 통해서 학생들이 질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문과 관련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총 6번에 걸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9월, 11월까지 6번의 강연을 했고요. 11월의 특강은 관내 공개 특강으로 개설을 해서 관내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 또 교사들, 지역청에서도 오셔서 특강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운영 과제였던 질문으로 배우기 연계해서 학습자 주도의 질문 수업 프로그램을 여러 교과에서 다양하게 운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는 1학년을 자체적으로 질문하는 학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작한 질문 노트를 1학년 학생 전체에게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교과 활동, 창체 활동, 동아리 활동, 또 독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영역, 특강을 듣고 소감을 쓸 수 있는 영역 등을 넣어놨고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그 내지를 보면 학습 전에 가졌던 의문을 써본다든지 학습 과정 중에 생긴 의문을 써본다든지 그리고 학습 후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탐구 과정에 대해서 기록해 보면서 아이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로 뽑힌 아이들의 질문 노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작한 노트 외에 교과별로 질문 노트를 따로 제작을 하거나 구입해서 활용하기도 했고요.
학기 말에는 패들렛을 활용해서 우수 사례를 같이 공유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과 사례입니다. 사회교과에서는 질문을 통해 성장하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주제로 사회문제 개선 프로젝트와 질문 수업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사고를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물은 교내 게시판과 패들렛을 통해서 공유하였습니다. 국어교과에서는 주체적 질문 던지기와 독후 토론 활동을 통한 생각 공유하기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국어과 주관으로 독서 캠프를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질문이 있는 독서 캠프를 열어서 1부에서는 그 몬스터콜이라는 영화를 다 같이 감상하고 2부에서는 영화의 원작인 몬스터콜스를 중심으로 최항선 작가님 모시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탐구 주제를 가지고 모든 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생들이 그 작가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이고요. 3부 그 모듬 토의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3부 활동 중간에 간식을 먹는 모습인데요. 고등학생들도 여전히 귀엽습니다. 이 시간이 한 9시 반 정도가 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짧게 먹고 8개의 모듬이 모두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거의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춘은 청춘입니다. 지친 기색 없이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 내년에는 질문이 있는 독서 캠프가 1박 2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의 결과는 그 도서관 앞에 전시를 해서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올해 그 하이러닝 선도학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질문을 통한 탐구 수업을 주제로 공개 수업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5월 달에는 교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개 수업을 진행했고 6월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육청 교직원분들을 모시고 공개 수업을 진행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질문하는 학교를 운영하는 8개 고등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 방안이라든지 예산 사용 절차 등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나누었고요. 질문하는 학교와 연계한 수업과 프로그램을 매달 한두 개 이상씩 운영을 하다 보니 총 15개의 과제를 모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 만족도 부분인데요. 운영지원단에서 제공해 주신 그 검사 도구를 활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질문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서 질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질문 배우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 강연을 통해서 질문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질문으로 배우기 교과 수업을 통해서 질문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적 성장이 있었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학교의 계획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내년도에는 운영 과제 중에 질문하며 살기를 택해서 학교 자율과제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암과 삶이 연결되고 일치하는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